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오랫동안 함께 고민해온 가정의학과 원장 김현우입니다. 오늘 저희 지식생활 채널의 계란 이야기가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지난 두 편의 영상에서 계란이 콜레스테롤 폭탄이라는 억울한 오명을 벗고 우리의 뇌와 눈, 근육 건강을 지켜주는 진정한 종합 영양제임을 과학적 근거로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제 계란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식품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냉장고 속 계란이 이제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닌 건강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로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이토록 좋은 계란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계란을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우리 몸에 부담을 줄 수도 있고 반대로 제대로 알고 먹으면 최고의 보약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 드릴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실용적인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드릴 것입니다. 나는 하루에 계란을 몇 개까지 먹어도 정말 안전할까? 고지혈증이나 당뇨병이 있다면 계란을 아예 피해야만 하는 걸까? 그렇게 좋다는 계란 날로 먹으면 왜 위험하다고 하는 거지? 그리고 계란과 함께 먹으면 영양 효과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보약 같은 음식 궁합은 무엇이고 반대로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독이 되는 음식 궁합은 무엇일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명확하고 실질적인 답변을 지금부터 저 가정의학과 원장 김현우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선한 계란을 고르는 요령부터 올바른 보관법, 그리고 영양 손실 없이 가장 건강하게 조리하는 비법, 심지어 다른 음식과의 궁합까지 계란 섭취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고 여러분의 식탁에 계란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최종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의 냉장고 속 계란을 둔 현명한 결정을 돕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 하나만으로 여러분은 계란에 대한 모든 지식을 완벽하게 마스터하시게 될 겁니다. 지식생활 채널에서만 얻을 수 있는 필수 건강 정보이니 지금 바로 저와 함께 시작하시겠습니다.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계란이 대부분의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그리고 영양학적으로 얼마나 뛰어난지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모든 식품이 그렇듯이 계란도 우리 각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하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건강 프로필에 딱 맞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란 섭취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계란을 올릴 때 더 이상 망설이거나 걱정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매일 드셔도 좋습니다. 대부분의 건강한 성인에게 계란 속 식이 콜레스테롤은 더 이상 걱정할 대상이 아닙니다. 지난 두 편의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듯이 우리 몸은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에 대해 놀랍도록 정교한 자체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계란을 좀 더 드시면 간에서 콜레스테롤 생산을 줄이고 적게 드시면 더 많이 만드는 식으로 혈액 속 콜레스테롤 균형을 스스로 맞춘다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 몸 안에 똑똑한 콜레스테롤 관리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협회를 포함한 전 세계 다수의 권위 있는 보건 기관들은 이제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서 하루에 계란 1개 정도 섭취하는 것은 안전하고 영양학적으로도 매우 유익하다고 공식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심지어 콜레스테롤 수치가 걱정된다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듀크 대학교에서 심혈관 질환 환자 또는 고위험군 140명을 대상으로 4개월간 진행한 프로스페리티 시험 연구 결과를 보십시오. 이 연구에서 일주일에 무려 12개 이상의 강화 계란을 섭취한 그룹과 주 2개 미만으로 섭취한 그룹을 비교했을 때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이나 좋은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HDL 콜레스테롤 수치에 유의미한 악영향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연구는 매우 높은 위험군에게도 계란 섭취가 안전하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이러한 최신 연구 결과들은 건강한 성인이라면 콜레스테롤에 대한 과도한 걱정 없이 매일 계란을 즐길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계란은 값싸고 구하기 쉬우면서도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최고의 식품입니다. 특히 바쁜 현대인들에게 계란은 간편하면서도 영양 균형을 맞추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지나치게 한 가지만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으므로 다양한 식품과 함께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란을 건강한 식단의 일부로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요. 이상지질혈증, 즉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셨거나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등 이미 콜레스테롤 대사에 문제가 있는 과민반응군에게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분들은 건강한 사람과 달리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에 대한 몸의 조절 능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삼성서울병원이나 서울아산병원과 같은 국내 주요 의료기관의 전통적인 식사 지침에서는 콜레스테롤이 높은 식품의 섭취를 엄격히 제한하며 계란의 경우 노른자를 피하고 흰자만 섭취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침들은 당시의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관점이 조금 더 유연해지고 있습니다. 계란 섭취를 완전히 금지하기보다는 일주일에 2개에서 3개 정도로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은 괜찮다는 의견도 제시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란 자체의 콜레스테롤 함량보다는 여러분의 전체 식단에서 포화지방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지난 1편에서 말씀드렸듯이 혈액 속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진짜 주범은 바로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입니다. 계란 프라이에 베이컨이나 소시지를 곁들이고 버터를 듬뿍 넣는 식습관, 육류 위주의 식사, 튀김 음식, 가공식품 섭취가 바로 문제입니다. 붉은 고기, 가공육, 버터, 튀김류 등 포화지방이 많은 식품들의 섭취를 최소화하는 것이 혈중, 콜레스테롤 관리에 계란의 양을 제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고지혈증 환자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 또는 임상 영양사 선생님과 상담하여 개인의 상태에 맞는 섭취량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의 객관적인 조언과 꾸준한 관리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당뇨병 환자의 계란 섭취에 대해서도 콜레스테롤 문제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콜레스테롤과 심혈관 질환의 연관성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만큼 당뇨병 환자분들도 계란 섭취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오히려 계란 섭취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력하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계란은 탄수화물 함량이 거의 없고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합니다. 이로 인해 섭취 후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이는 혈당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당뇨병 환자에게 매우 큰 장점입니다. 밥이나 빵처럼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오르지만 계란은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지 않아 식사 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핀란드의 한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약 4개의 계란을 섭취한 그룹이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무려 37%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계란이 당뇨병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여러 연구를 종합한 체계적 문헌 고찰에서도 매일 계란 1개 섭취가 지질 상태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당뇨병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미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께도 하루 1개 정도의 계란 섭취는 안전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계란이 주는 높은 포만감은 불필요한 식사량 조절에도 도움을 주어 체중 관리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므로 혈당 조절과 체중 관리가 중요한 당뇨 관리에도 이중으로 이로운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당뇨병 환자의 식단에 계란이 매우 유용한 식품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개인의 혈당 상태, 현재 복용 중인 약물, 그리고 전체적인 식단 구성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주치의와 상담 후 섭취량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건강에 최적화된 계란 섭취 계획을 세우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계란을 적절히 활용하여 당뇨 관리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계란의 영양을 최대한으로 끌어내고 우리 몸에 이롭게 활용하기 위한 실용적인 지침들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란도 신선하지 않거나 잘못 보관하거나 부적절하게 조리하면 그 귀한 영양 가치를 제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신선한 계란을 고르는 것부터 올바르게 보관하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조리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야말로 계란의 가치를 100% 활용하는 비법입니다. 지금부터 그 핵심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나 마트에서 계란을 고를 때 어떻게 하면 가장 신선하고 좋은 계란을 고를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간단한 방법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첫째, 외관을 먼저 살펴보십시오. 껍데기 표면이 매끄럽고 윤이 나는 것보다 오히려 거칠고 까슬까슬한 것이 훨씬 더 신선한 계란입니다. 계란 껍데기에는 외부 세균 침투를 막고 수분 증발을 억제하는 큐티클층이라는 보호막이 있는데 오래된 계란일수록 이 큐티클층이 손상되거나 벗겨지면서 표면이 매끄러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계란을 귀에 대고 가볍게 흔들었을 때 내용물이 출렁거리거나 흔들리는 소리가 나지 않아야 합니다. 속이 꽉 찬 느낌이 들고 흔들림 없이 묵직한 것이 신선한 계란입니다. 오래된 계란은 속에 흰자와 노른자가 분리되면서 빈 공간이 생겨 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집에서 계란의 신선도를 확실히 확인하고 싶다면 물이 담긴 그릇에 계란을 조심스럽게 넣어 보십시오. 신선한 계란은 물속에 완전히 가라앉아 바닥에 눕습니다. 반면 오래된 계란은 둥근 부분이 위로 향한 채 물에 뜨거나 아예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란 속의 수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껍데기의 미세한 구멍을 통해 증발하면서 내부의 공기층이 점점 커지기 때문입니다. 공기층이 클수록 더 많이 뜨게 됩니다. 넷째, 계란을 깨뜨렸을 때도 신선도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신선한 계란은 노른자가 봉긋하게 솟아오르고 탄력이 있으며 젓가락이나 이쑤시개를 꽂아도 바로 터지거나 퍼지지 않고 모양을 유지합니다. 또한 흰자가 물처럼 묽게 퍼지지 않고 노른자 주위로 도톰하게 엉겨 붙어 있습니다. 노른자에 이쑤시개를 꽂아도 쓰러지지 않을 정도면 최상급의 신선도를 자랑하는 계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대한민국에서 유통되는 모든 계란 껍데기에는 10자리 코드가 의무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코드를 읽는 법을 아시면 더 현명한 계란 선택이 가능합니다. 앞 4자리는 계란이 산란된 날짜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0514라고 적혀 있다면 5월 14일에 산란된 계란이라는 뜻입니다. 날짜가 최근일수록 당연히 더 신선하겠지요. 중간 5자리는 해당 계란을 생산한 농장의 고유번호입니다. 이 번호를 통해 농장의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한 자리는 닭이 사육된 환경을 나타냅니다. 이 숫자가 낮을수록 닭이 더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랐다는 의미이며 이는 닭의 스트레스와 건강 상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은 방사, 2는 평사, 3은 개선된 케이지, 4는 기존 케이지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닭이 낳은 계란이 더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리 신선한 계란을 골랐더라도 보관을 잘못하면 쉽게 상하거나 품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계란의 신선도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한 올바른 보관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계란은 구입 후에는 반드시 즉시 3에서 5도 정도의 낮은 온도를 유지하는 냉장고에 보관해야 합니다. 실온에 두면 신선도가 냉장 보관보다 훨씬 빠르게 떨어집니다. 둘째, 냉장고 문 쪽에 있는 계란 보관 칸보다는 온도 변화가 잦지 않은 냉장고 안쪽 선반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 문은 자주 열고 닫히기 때문에 온도가 불안정할 수 있어 계란의 신선도 유지에 불리합니다.
셋째, 계란을 보관할 때는 반드시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둥근 부분이 위로 향하게 두어야 합니다. 계란의 둥근 부분에는 기실이라고 불리는 작은 공기 주머니와 함께 미세한 숨구멍들이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두면 노른자가 중앙에 위치하게 되고 숨구멍을 통해 세균이 침투하거나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늦춰 신선도가 더 오래 유지됩니다. 넷째, 계란 껍데기에 표시된 날짜는 산란일이며 법적으로 정해진 유통기한은 보통 산란일로부터 45일입니다. 하지만 냉장 보관을 올바르게 잘했다면 실제로 섭취할 수 있는 소비기한은 유통기한이 지난 후에도 약 25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버릴 필요는 없지만 냄새나 색깔의 변화, 물에 떴을 때의 상태 등을 꼭 확인하여 안전하게 섭취해야 합니다. 계란의 영양 가치는 어떤 조리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란의 영양소를 최대한 살리고 우리 몸에 이롭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강한 조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건강하고 추천하는 조리법은 기름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방식들입니다. 바로 술안, 삶기, 찌기, 굽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특히 물에 살짝 데쳐 만드는 술안은 계란 단백질의 체내 흡수율이 가장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단백질이 과도한 열에 변성되지 않고 부드럽게 소화되기 때문입니다. 삶은 계란과 구운 계란은 영양학적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여러분의 기호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찜질방에서 먹는 구운 계란이 삶은 계란보다 더 고소하고 감칠맛이 나는 이유는 고온에서 장시간 조리되면서 아미노산과 당이 반응하는 마이야르 반응이라는 현상 때문이며 이는 영양 성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 주의가 필요한 조리법도 있습니다. 기름을 사용하여 조리하는 계란 프라이나 스크램블 에그는 추가되는 조리용 기름 때문에 칼로리와 지방 함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스크램블 에그는 우유나 치즈, 버터 등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아 열량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튀기거나 볶는 방식으로 조리할 때는 포화지방이 적은 올리브유나 아보카도유 같은 건강한 식물성 기름을 소량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의사로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날계란 섭취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날계란에는 살모넬라균이라는 식중독균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균에 감염되면 섭취 후 길게는 36시간의 잠복기를 거쳐 고열, 폭통, 구토, 심한 설사 등 매우 고통스러운 식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살모넬라균은 열에 약해 75도 이상의 온도에서 단 1분만 가열해도 완전히 사멸하므로 계란은 반드시 충분히 익혀 먹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예방법입니다. 또한 날계란 흰자에는 아비딘이라는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 아비딘은 우리 몸의 필수적인 비타민 B군의 일종인 비오틴과 강력하게 결합하여 비오틴의 체내 흡수를 방해합니다. 비오틴은 건강한 피부, 모발, 손톱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이므로 날계란을 장기간 섭취하면 비오틴 결핍으로 인한 탈모나 피부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아비딘 역시 열에 의해 쉽게 변성되는 단백질이므로 계란을 익혀 먹으면 비오틴 흡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됩니다. 그러니 계란은 안전하고 영양 흡수에도 좋도록 꼭 충분히 익혀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계란의 영양 가치를 최대로 끌어올리거나 혹은 의도치 않게 그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는 음식 궁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계란은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속에 담긴 귀한 영양소의 흡수율이 몇 배로 배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거나 심지어 몸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몸속에서 특별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지요. 지금부터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을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란의 영양 효과를 극대화하고 우리 몸의 건강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주는 최고의 궁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조합들을 잘 기억하시면 계란 섭취의 효율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계란과 토마토는 영양학적으로 최고의 궁합으로 꼽힙니다. 왜 그럴까요?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리코펜은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귀한 영양소인데 중요한 점은 리코펜이 지방에 잘 녹는 지용성 성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란 노른자에는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란 노른자의 지방과 토마토를 함께 조리해 먹으면 리코펜의 체내 흡수율이 무려 4배 이상 극적으로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냥 토마토만 먹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리코펜을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계란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타민 C를 토마토가 풍부하게 보충해 주어 영양학적으로도 정말 완벽한 조합을 이룹니다. 계란 토마토 볶음이나 토마토 오믈렛은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훌륭한 메뉴입니다. 바쁜 아침 식사로도 손색이 없겠지요. 계란과 브로콜리 또는 치즈의 조합도 좋습니다. 계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양질의 단백질과 좋은 지방, 그리고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비타민 C와 식이섬유, 그리고 칼슘은 부족한 편입니다. 이 부족한 영양소들을 훌륭하게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브로콜리나 치즈입니다. 비타민 C와 식이섬유가 풍부한 브로콜리를 계란 요리에 함께 넣어 섭취하면 장 건강을 돕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칼슘의 보고라 불리는 치즈를 계란과 함께 섭취하면 부족한 칼슘을 보충하여 뼈 건강을 더욱 튼튼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계란과 브로콜리를 잘게 썰어 넣은 오믈렛이나 삶은 계란에 치즈 한 조각을 곁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조합은 영양 균형을 맞추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계란과 부추의 조합도 권합니다. 부추는 우리 몸의 기혈순환을 돕고 신장 기능을 강화하는 데 좋은 것으로 알려진 채소입니다. 부추의 풍부한 비타민과 무기질이 계란의 우수한 단백질과 어우러져 더욱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민간에서는 계란과 부추의 조합이 정력 강화에도 좋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계란찜이나 계란말이에 부추를 송송 썰어 넣으면 영양과 함께 향긋한 맛까지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봄철 입맛을 돋우는데도 탁월한 조합입니다. 반대로 계란과 함께 먹으면 계란의 영양 흡수를 방해하거나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나쁜 궁합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조합은 가능한 피하시거나 부득이하게 함께 섭취할 경우에는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란과 시금치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조합이 나쁜 궁합이라는 것에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시금치와 계란을 함께 요리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양학적으로는 효율적이지 않은 조합입니다. 시금치에 함유된 수산, 즉 옥살산 성분이 계란 노른자에 풍부한 철분과 칼슘에 달라붙어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복합체를 형성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이 철분과 칼슘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되어 영양소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빈혈이나 골다공증이 걱정되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영양소 흡수 방해가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시금치와 계란을 꼭 함께 요리해야 한다면 시금치를 미리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수산 성분을 일부 제거한 후 함께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란과 녹차, 홍차, 가문 이 식품들에는 탄닌이라는 떫은 맛 성분이 공통으로 들어 있습니다. 탄닌은 다양한 식물에 존재하는 폴리페놀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이 탄닌이 계란의 철분과 결합하여 흡수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단백질과도 결합하여 소화를 느리게 하고 심하면 변비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식사 직후에 바로 차를 마시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계란 요리를 드신 직후에 녹차나 홍차 또는 감을 섭취하기보다는 최소 1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란의 영양소를 온전히 흡수하고 소화 부담을 줄이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계란과 두유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 대용으로 계란과 두유를 함께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편하고 단백질 보충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유에는 트립신 억제 제라는 성분이 소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립신은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핵심 소화 효소인데 이 억제제가 트립신의 작용을 방해하여 계란의 우수한 단백질이 효율적으로 소화되고 흡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계란의 양질의 단백질을 온전히 흡수하고 싶다면 두유보다는 물이나 일반 우유 등 다른 음료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혹은 두유를 드시려면 계란 섭취와 시간 간격을 두는 것을 권합니다. 이렇게 계란은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그 영양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좋은 궁합과 나쁜 궁합 정보를 잘 기억하셔서 계란을 더욱 현명하고 건강하게 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3편에 걸쳐 계란에 대한 모든 것을 심층적으로 파헤쳐 봤어요. 첫 번째 영상에서는 계란이 콜레스테롤 폭탄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벗고 사실 우리 몸이 콜레스테롤을 스스로 정교하게 조절한다는 놀라운 진실을 확인했죠. 두 번째 영상에서는 계란이 뇌와 눈, 근육 건강을 지켜주는 진정한 껍질 속 종합 영양제이자 슈퍼푸드임을 과학적으로 알아봤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3번째 영상에서는 계란을 나에게 맞게 가장 건강하고 현명하게 섭취하는 모든 실용적인 비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계란에 대한 불필요한 공포심을 완전히 버리고 이 놀라운 자연의 선물을 다시 믿고 건강한 식단의 핵심으로 자신 있게 활용하시길 강력히 권장해요. 계란은 참 착한 식재료예요. 저렴하고 구하기 쉬우면서도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을 균형 있게 제공하는 그야말로 최고 수준의 식품입니다.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최적의 단백질을 주고요.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콜린, 소중한 시력을 보호하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처럼 다른 식품에서는 찾기 힘든 아주 특별한 영양소들도 가득하죠. 물론 모든 건강 정보가 그렇듯 계란 섭취에도 개인별 맞춤형 접근은 필수예요. 혹시 이상지질혈증 같은 대사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계란 알레르기가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섭취량을 조절하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날 것으로 먹을 때의 살모넬라균 감염 위험이나 아비딘으로 인한 비오틴 흡수 방해 같은 잠재적 위험도 잘 알고 있어야 해요.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건강한 조리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계란과 함께 먹으면 영양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좋은 궁합과 반대로 피해야 할 나쁜 궁합 정보들도 꼭 기억하셔서 계란 섭취의 효율을 최고로 높이시기 바랍니다. 계란은 우리 식탁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명예로운 자리를 되찾을 자격이 충분해요. 이제 여러분은 계란에 대해 누구보다 정확하고 깊이 있는 지식을 갖게 되셨습니다. 이 소중한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식탁과 건강을 더욱 풍요롭고 지혜롭게 가꾸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 가정의학과 원장 김현우와 지식생활 채널은 앞으로도 이렇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확하고 깊이 있는 건강 정보로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고 잘못된 건강 상식을 바로잡아 나갈 거예요. 여러분의 현명한 건강관리에 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3편에 걸친 계란 이야기가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이 저희 채널을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건강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